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2차 정찰위성 발사를 실패로 규정하면서 이 같은 행동은 도발적이며 한국, 일본 등 동맹과 안보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도 한 목소리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고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긴급 회의를 25일에 개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23일 2차 정찰위성을 발사한 뒤 곧바로 실패를 인정하고 10월 재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브리핑에 나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실패로 규정하면서 북한은 도발적이며 불안정하다고 비판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 영내 안보 보장을 위해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see here is another failed space launch. You've heard Indo-PACOM, you've heard the White House, you've heard the U.S. government condemn these actions, and they're provocative, they're destabilizing, and so again, we'll continue to consult closely with our Republic of Korea allies and our Japanese allies to ensure that we share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and that we work together to ensure stability and security in the region. 유엔과 유럽연합, EU 등 국제사회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이른바 정찰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북한의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전제 조건 없이 신속하게 대화를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이날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정찰 위성과 같은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밝히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은 북한이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스웨덴, 타이완, 우크라이나 등도 한 목소리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정찰 위성 발사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주축으로 한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날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에 대한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를 25일 열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 등 이사국들이 미국 동부 시각으로 25일 오후 3시에 관련 긴급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무모한 행동을 규탄해야 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희입니다. 북한이 우주 발사체 발사에 또다시 실패하면서 어떤 기술적 문제가 있었는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심각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소프트웨어 오류와 같은 사소한 결함일 것이라면서 시스템 오류로 인한 발사체 자동 폭파 가능성과 함께 북한 당국에 의한 의도적인 폭파 가능성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버드 스미소니안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2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 실패는 시스템 오류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발사 실패 이후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의 1단과 2단 로켓은 정상 비행했지만 3단 비행 중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힌 점을 주목하면서 비상 폭발 체계 오류는 정상 비행을 않거나 통제 불능 시 폭발시키는 비행 중단 시스템을 일컫는 것으로 이번 경우 로켓이 본 궤도에 진입하다가 이 문제로 자동 폭파됐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And I think everything was going fine, and they were about to get into orbit, and then their self-destruct system accidentally activated and blew the rocket up when it shouldn't have done. And that means it's probably a very easy fix.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마커스 실러 대표도 이번 발사 실패는 하드웨어 문제가 아닌 소프트웨어 문제로 사소한 결함일 것이라며
지난 5월 1차 발사 때보다는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Whatever the problem was the last time, I would guess something with the ignition of the second stage, and the stage separation from the second to the third stage seems to have worked flawlessly this time, and also the first stage separation, of course. And so what actually happened now really sounds like a glitch, like something minor that happened, perhaps some problems with the guidance system that resulted in a self-destruction command. 반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발사체가 궤도를 이탈하면서 북한 당국이 지상에서 의도적으로 폭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Now, there's some analysis by some experts that suggest that perhaps it wasn't an error in the flight termination system, that they may have deliberately terminated the flight because the trajectory of the third stage was too low. And so it may not have reached the desired orbit if it flew all the way. And that's based in part on the fact that for the Japanese have the trajectory and the various stages coming down is outside of the areas that the North Koreans declared ahead of time.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이번 발사 실패는 추진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3차 위성 발사로 예정된 10월까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맥도웰 박사와 실러 대표도 비행 종단 시스템 오류는 로켓 엔진 결함보다는 고치기가 쉽다며 오는 10월에는 발사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2차 발사 실패 이후 또다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국제해사기구 IMO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계획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대변인은 24일 VOA의 관련 질문에 북한의 이른바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물체의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어떤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개최했던 IMO 정기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이 북한의 불법적이고 예고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상기하고 북한의 발사는 국제 항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IMO 대변인은 또 지난 5월 31일 북한의 첫 정찰 위성 발사 당시 IMO가 관련 논의를 하고 첫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것처럼 이번 2차 발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다음 달 세부 분과위원회와 오는 11월 정기 이사회 또 회원국 요청에 따른 긴급 임시회의 등을 통해 관련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 돈 세탁에 활용된 믹서 업체의 러시아인 공동 창업자를 전격 기소한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가 관련 범죄의 척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23일 성명에서 이번 기소는 전 세계 모든 범죄 조직이 추적 불가능하거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의 사이버 범죄 조직 등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득을 얻는 데 사용하는 인프라를 계속 해체하고 관련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니콜 아르젠티엘이 범죄 담당 차관보 대행도 이날 성명에서 암호화폐 생태계를 범죄적으로 악용하려는 자들을 우선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매튜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도 같은 성명을 통해 범죄 집단이 북한 정권을 대신해 수억 달러를 세탁하도록 고의적으로 허용했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죄 네트워크를 추적, 해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는 23일 북한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에 관여한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 창업자 로만 세메노프와 로만 스톰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전격 기소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서 손목시계 부품 약 49만 8천 달러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 손목시계에 대한 역외 가공 무역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VOA가 중국 해관총서에 지난달 북중 무역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4.25톤에 달하는 손목시계 부품을 사들였으며 해당 거래는 역외 가공으로 표기됐습니다.
중국과 북한 간 역외 가공은 북한이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 형태로 재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으로 통상 주문자 생산 방식 OEM 거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손목시계 완제품을 중국에 되팔기 위해 부품을 수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손목시계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북한의 중국 수출 2위와 1위 품목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수출이 중단됐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 28만 9,087개에 달하는 농구와 축구, 배구공을 역외 가공 방식으로 수출했으며 5만 달러에 달하는 낚싯줄도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미량의 방사성 핵종은 전혀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고 미국 내 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 핵공학과의 캐서린 히글리 교수는 2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환경은 이미 자연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돼 있으며 일본이 방류하려는 오염수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방사성 핵종의 상당수는 이미 자연적이거나 과거 무기 사용으로 인해 낮은 농도로 환경에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방류하는 오염수의 방사성 핵종은 양이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나쁜 영향은 관찰될 수조차 없다면서 세계보건기구 WHO의 식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연구했던 국제환경과학 전문가인 짐 스미스 영국 포츠머스대 교수도 일본이 방류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처리된 폐수로 거의 모든 방사능이 제거됐고 남은 것은 세슘과 스트론튬 그리고 삼중수소와 같은 아주 미량의 방사성 핵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연 삼중수소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핵종으로 태평양에는 이미 많은 양의 삼중수소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양의 다른 자연 방사성 핵종들이 존재하고 이들 핵종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바닷물과 희석되기 때문에 방류 시 탐지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